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선거연수원에서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심층평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절차 사무 평가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실시하는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예정사항을 안내하고 주요 사무 일정과 경비 산출 기준 등을 통지했습니다. 오는 11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가 개최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활용할 논제를 6월 24일까지 공모합니다. 한반도 미래연합, 친박연대 등 2개 정당이 등록 취소됐습니다.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선거,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해 심층평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6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심층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선거로 다녀오신 거 노고를 좀 위로드리고 감사의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항상 평온한 상태에서 치러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치렀다. 재선거는 고생들 많이 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재외선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참석한 이번 심층평가 회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절차 사무 평가와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심층평가 회의 참가자들은 재외선거 간의 국가별 공간별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재외선거 사무에 대한 의견 교환과 토론을 진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소관부서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과 의견 수렴, 사전 검토 개선이 필요한 사항, 공간별 성공적 관리 요인이나 관리 중점 사항, 국가별 공간별 관리 상황 전망 등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심층평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024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뿐 아니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시도와 시군구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되는데 관련 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위탁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실시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위탁관리합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에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 선거, 12월 22일에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로 나뉘어 실시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예정사항을 안내하고 주요 사무일정과 경비 산출 기준 등을 통지합니다. 시도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시도 선관위에서 접수하며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각 구시군 선관위에서 접수합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각 체육회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선거 기간은 10일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며 후보자는 전화, 정보통신망, 윗돈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후 사전에 발급한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오는 11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대학생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일괄 모집 선발한 국내 대학 재학생 64개 팀이 참가하며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 토론위원회에서 선발한 32개 팀이 참가합니다. 예선전은 온라인 방식의 조별리그로 진행되는데 고등학생부는 11월 1일, 대학생부는 11월 2일과 3일에 열립니다. 본선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16강과 8강은 11월 4일에, 준결승과 결승은 11월 11일에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대학생부의 경우 오는 9월 19일부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부의 경우 각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상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월 24일까지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논제를 공모합니다. 논제를 선정할 때는 찬반 균형성, 시의성, 공공성, 명료성, 용이성 등을 고려하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6월 24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최근 4년 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4일 친박연대, 한반도 미래연합 등 2개 정당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4일 친박연대, 한반도 미래연합 등 2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정당법은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친박연대와 한반도 미래연합은 제7회 지방선거일 다음 날인 2018년 6월 14일부터 기산해 4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년 6월 14일에 정당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한편 친박연대는 2012년 11월 13일에, 한반도 미래연합은 2016년 3월 21일에 정당으로 등록됐습니다. 현재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정당 등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밥값 제공도 기부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마한 A씨. A씨는 선거 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씨에게 밥값을 몰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2달 전인 2018년 4월경 시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B씨와 함께 안전캠프 모임 교통봉사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던 B씨에게 밥값이라고 하면서 A씨는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건넸는데요. 1심 재판에서 A씨는 교통봉사 활동 참여 인원에 대한 아침 식사비를 회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돈을 사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침 식사비를 미리 걷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A씨의 행위는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기부 행위임이 인정된다. A씨가 이전에도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등 10년 이상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고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A씨의 기부 행위를 인정해 원심 200만 원을 확정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선거구민에게 식사비용 등을 지불해 고발당하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식사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닌데도 기부행위 위반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면서 기부행위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그 경위를 불문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나 그 배우자, 정당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기부행위가 중대한 선거 범죄임을 기억하고 식사비를 받거나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 후원회 등은 오는 7월 1일까지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내역을,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는 각각 예비후보자 등록일, 후보자 등록일 또는 후원회 등록일로부터 6월 21일까지의 재산 명세서, 수입지출 총괄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청소년 유권자가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고등학생 연령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은 선거운동, 사전투표소, 투표소, 후보자 정보 등 선거 관련 교육 영상 시청, 선거 관련 OX 퀴즈, 오징어 게임, 링크 접속을 통한 VR 체험, 가상 투표 체험, 보물찾기, 방탈출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2월 청남대에서 개최했던 유권자가 만든 역사, 그리고 대통령 특별홍보전과 선거연수원 전시 홍보체험관에서 진행됐던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 두 전시회를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VR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만든 역사, 그리고 대통령 특별홍보전은 역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각종 사료와 선거 이야기, 투표와 사전투표 방법 등을 볼 수 있고,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은 1948년 50 총선거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와 공보, 선거 기록 영상과 사진 등 다채로운 선거 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진 영상을 가르치고 있는 27년차 교사 김용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콘텐츠 제작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안에 학생들이 쉽게 영상을 접할 수 있고 뮤직비디오나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살 차이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하듯이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는 그 친구들하고 저희하고 너무나 격차가 심하거든요. 소통이 이제 잘 안 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 경험담들, 이렇게 이제 청소년 시대를 지나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들에게는 다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선별해서 듣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죠.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여러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서 직업병이 뭐냐면은 자꾸 환청이라 그럴까요? 예, 학교에서 시끄럽게 지나던 게 바깥에 나가면은 자꾸 저를 부르는 듯한, 선생님 부르는 듯한, 예, 그다음에 저희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는 듯한 그런 한참 비슷한 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저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으면은 네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약 한 50만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트를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어디들 가든 간에 저희 제자들, 저희하고 이제 한번 인연을 맺었던 친구들이 이제 많이 사회에 진출해 있다는 거. 특히 이제 학교 다닐 때 항상 문제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아들이 저게 커서 뭐가 될까 했는데 또 그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참 보람되고 즐겁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 인사드리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장 선거를 하다 보면 반대표가 있거든요. 그 반대표가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그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셨다가 반대쪽에서도 그런 기회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찬성하는 쪽과 함께 어우러서 좋은 세상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